1908년에 나온 한 권의 책, 소년을 위한 스카우트의 원조 청사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바로 이 야심찬 목표가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 한 권의 책, 그 시작이었습니다. 네, 바로 로버트 베이든 파월이라는 인물과 그의 독창적인 가이드북 소년을 위한 스카우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베이든 파월이 당시 시대에서 어떤 문제를 보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가 보기엔 당시 젊은이들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던 겁니다. 뭐랄까, 온실 속 화초 같다고 느꼈던 거죠. 그러다 문득 마패킹 전투에서 어린 소년들이 어른 못지않게 똑똑하고 쓸모있게 활약하는 걸 보고 엄청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아, 소년들에게도 잠재력이 있구나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스카우트 활동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인격의 토대를 쌓는 것, 즉 도덕적 나침반을 만들어주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북의 첫 번째 규율이 바로 명예입니다. 스카우트의 명예는 곧 신뢰 그 자체인 거죠. 스카우트가 내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라고 하면 그건 그냥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 명예라는 기출 위에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이 세워집니다. 충성, 우정, 예의, 복종,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 짓고 휘파람을 불어야 한다니 정말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의무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매일 한 가지씩 착한 일 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스카우트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기발한 게 뭐냐면요. 그냥 착한 일 해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넥타이에 매듭을 하나 묶어두고 그 매듭을 볼 때마다 아, 오늘 착한 일 해야지 하고 떠오르게 만든 겁니다. 추상적인 다짐을 눈에 보이는 습관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런 도덕적인 원칙들을 어떻게 현실에서 그것도 아주 재미있게 배우게 했을까요? 바로 스카우트 기술이라는 실용적인 훈련을 통해서였습니다. 베이든 파월은 당시 인기 있던 크리켓 같은 스포츠도 물론 좋지만 스카우트 활동은 차원이 다르다고 봤어요. 크리켓이 그냥 게임이라면 스카우트 활동은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게임처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킴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쟁반 위 물건들을 1분만 보고 얼마나 많이 기억해내는지 겨루는 거예요. 이걸 통해 자연스럽게 관찰력과 기억력을 키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물의 흔적을 쫓는 법, 야외에서 먹고 자는 법,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는 관찰력, 그리고 튼튼한 체력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친 실용적인 기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어떻게 가르치고 관리했을까요? 어른 한 명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다 통솔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책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 독특한 또래 리더십 시스템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베이든 파월은 어른이 위에서 시키는 하향식 구조가 아니라 소년들끼리 작은 그룹, 즉 반을 만들어서 스스로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6에서 8명 정도가 한 팀이 되고 그중 한 명이 리더인 반장이 되는 거죠. 베이든 파월 본인도 이 반 시스템이야말로 스카우트가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강조했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책임감을 맡기는 거죠. 이 구조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물론 전체를 총괄하는 어른 대장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 단위인 반은 소년 반장이 이끌도록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각 반에 아주 강한 소속감을 불어넣어줍니다. 늑대반, 황소반처럼 동물 이름을 붙이고 자기들만의 동물 울음소리로 신호를 보내고 심지어 반을 상징하는 깃발까지 있었어요. 이러니 동료애도 생기고 다른 반과 선의의 경쟁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올바른 인격, 쓸모있는 기술, 끈끈한 팀워크가 딱 한마디의 상징적인 표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준비하라, be prepared입니다. 이게 더 재밌는 게 창시자인 베이든 파월의 이니셜 BP와도 같다는 거죠.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그냥 물건을 챙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생각해보는 마음의 준비와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하는 신체의 준비,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준비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까지 모두 갖추는 것. 그게 바로 스카우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었던 거죠. 물론 이건 100년도 더 된 이야기고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청사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